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최후의 날, 양자 컴퓨터의 보안 위협이라는 주제로 TMI 톡, Too Much Information 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주제가 되겠지만 또 역대급으로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해킹할 수 있을까? 이 비트코인 대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팅. 자, 이 대결이 사실은 좀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암호학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을 하면 이 거래,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하고 바비 거래를 하는데, 앨리스가 지갑이 필요합니다. 앨리스의 월릿이 필요하고 밥의 월릿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본인의 지갑에서 10비트코인을 밥한테 전달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TX라고 표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을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앨리스와 밥의 주소를, 지갑의 주소를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암호를 만들죠. 그죠? 이런 암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앨리스의 지갑인지 밥의 지갑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앨리스의 비트코인 어드레스에서 10비트코인을 감소시키고, 요 밥의 비트코인 어드레스에서 10비트코인을 증가시켜라.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랜잭션을 앨리스가 아닌 이브가 만약에 이 앨리스의 지갑에서 10비트코인을 빼서 자기 지갑에 10비트코인을 넣는 요 트랜잭션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으면 이브가 앨리스의 지갑에서 얼마든지 돈을 빼올 수 있겠죠. 10비트코인이면 지금 시세로 하면은 7억이네요. 7억. 앨리스한테 7억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요 트랜잭션에다가 앨리스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이 디지털 시그너처, 전자서명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앨리스의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순수하게 이제 암호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앨리스에게는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두 개의 키가 생성됩니다.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즉 공개 키와 비밀 키가 쌍으로 생성이 되고, 이 비밀 키는 앨리스 혼자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알려줘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퍼블릭 키는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은행의 계좌번호죠. 우리는 계좌번호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밀키는 은행의 비밀번호.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이 전자서명을 해놓으면 이 트랜잭션은 앨리스가 생성한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생된 트랜잭션을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그 비트코인 채굴 노드들, 플로드나 이런 데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채굴하는 노드에서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될 때 이때는 퍼블릭 키가 필요하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발생자는 이 퍼블릭 키를 같이 플로드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플로드가 요 트랜잭션이 정상적인 트랜잭션이고 앨리스가 발행한 게 맞다면 이 디지털 시그너처가 요 퍼블릭 키로 인코딩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면 그거를 이제 채굴을 해서 블락에다가 이 트랜잭션을 담아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에다가
써버리면 이제는 아무도 위조나 변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해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플로드는 요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받는다는 거, 검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 퍼블릭 키로 만약에 이 프라이빗 키를 유추해낼 수 있으면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가 붕괴되겠죠. 해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는데 이 사람의 지갑에 아직까지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이 남아있어요. 초창기에 사토시가 채굴 했던 비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초창기에 비트코인 뭐 1억 개 주고 피자 사 먹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몇천억 원 주고 피자를 사 먹고, 그런 거는 차라리 나은데 개인 키를 분실해 버린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자, 사토시 지갑에 있는 네트워크를 비트코인을 연구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112만 개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 시세 한 7천만 원 정도로 환산하면 78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구자들이 개인 키 분실했는 거, 이 코인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22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154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키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잃어버린 사토시 지갑에 있는 사토시의 개인 키나 이 잃어버린 코인의 개인 키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면 수백조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키 분실해서 잃어버린 코인들 복구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1조를 찾아준다면 그 중에 수수료로 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불가능하냐, 참을 수 없는 비트코인의 해킹의 어려움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일단 이 개인 키가, 프라이빗 키가 완전히 무작위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인키를 생성했던 소유자조차도 다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 이런 걸로 암호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CSPRNG라고 합니다. Cryptographically Secure 슈도 랜덤 코드. 그러니까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의사난수를 발생하는 제너레이터, 이걸 가지고 개인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만드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고, 한 번만 생산하고 나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에 쓸 때, 블록에 쓸 때는 이 비트코인의 어드레스나 이 공개 키를 저장하지 않아요. 뭐만 저장하느냐면 UTXO라고 합니다.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의 출력 결과, 즉 잔고만, 쉽게 말하면 잔고만 출력을 하지, 이 공개 키나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을 아예 저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블록체인에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원래의 개인 키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블록체인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개되어 있지만 원래의 암호 키, 개인 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살펴봤지만 공개 키가 공개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은 이 플로드가 새로 생성된 TX를 받아서 검증할 때 공개 키하고 공개 키로 퍼블릭 키로 이 디지털 시그너처 전자서명을 베리피케이션을 하죠. 검증을 하죠. 그때는 공개 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블록이 다른 블록에다가 이렇게 링크가 그려져 가지고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요 타임 인터벌이 10분입니다.
그러면은 10분 안에 그 공개키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개인 키를 알아내서 해킹이 가능하다. 10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해킹하려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비트코인 내부에서 멤풀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는 한 1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이 공개키가 1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1시간 안에 공개키를 가지고 이제 공개키가 그때 공개가 되니까 이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으면 해킹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1시간 이내에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느냐, 혹은 주소를 가지고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어진 해킹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도 어떤 주소 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개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보시면 이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안토노플로스의 책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퍼블릭 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SH256 해시 함수로 암호화를 해싱을 하고 다시 라이프 MD 160으로 더블 해시를 합니다. 이중 해시를 해가지고 퍼블릭 키 해시를 생성해서 이 퍼블릭 해시를 베이스 58 체크섬 가지고 인코딩해서 우리가 아는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 그냥 우리 그거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QR 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쭉 나눈 거 있죠, 그죠? 그 어드레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이때 퍼블릭 키가 만약에 이걸로 유출을 할 수 있으면 사용되기 때문에 퍼블릭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느냐, 역으로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퍼블릭 키 해시를 하려면 결국은 요걸 깨야 되는데 SHA256하고 라이프 MD 160 이 더블 해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아직까지 깰 수 있다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기각, 주소에서 퍼블릭 키 알아내는 거는 기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분 내지는 1시간 안에 플로드에 공개된 그 공개 키를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 자, 해시 함수로 해싱되어 있는 요거는 아직까지 깰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 키를 아는 그 순간에 알아내야 되는데, 자, 이 프라이빗 키는 완전히 랜덤하게 CSPRNG를 이용해서 완전히 랜덤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키를 만들 때 이런 암호화가 사용됩니다. ECDSA라는 암호화를 사용해서 퍼블릭 키를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이 페어를 쌍을 우리가 생성할 때 ECDSA를 쓰니까 이 타원곡선 암호화라고 하는데, 이 타원곡선 암호화를 우리가 역으로 해킹하면 이렇게 이 타원에 있는 요 공개된 G라는 점을 가지고 어떤 임의의 점을 만드는 걸, 이런 걸 이제 개인 비밀키로 쓴다는 거죠. 그죠? 이런 암호화 기법을 우리가 해킹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ECDLP가 뭐냐면은 Elliptic Curve Discrete Logarithmic Problem, 즉 타원 곡선 이산 로그 문제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앞에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죠? 어떤 공개된 한 점이 있어요. 이런 이제 임의의 타원 곡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미 다른 점으로 이렇게 이 공개된 한 점을 가지고 다른 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그럼 요게 이제 공개 키가 되고 요게 비밀 키가 됐기 때문에 요 점을 알면 요 점을 추측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ECDLP, 즉 공개된 한 점에서 임의 타원곡선상의 이산 로그를 알 수 있느냐,
디스크리트 로그리즘을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ECDSA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리프틱 커브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 이거는 뭐냐면은 이 ECDLP를 가지고 공개된 점을 공개키로 쓰고 비밀키는 임의의 점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거꾸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개된 점을 가지고 이 비밀키를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혹은 그런가요? 헷갈리네.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은 ECDSA 타운곡선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이산 로그 문제를 풀기 어렵다. 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피터 쇼우라는 쇼우 박사님이 1994년에 쇼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알고리즘이 소인수분해를 가능하다. 소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 있다.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RSA 암호화를 깬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런데 ECDSA도 쇼 알고리즘에만 깨져요. 왜냐하면 이산 로그 문제도 이 쇼 알고리즘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단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쇼 알고리즘이 거의 최초의 유의미한 양자 알고리즘이라서 이걸 돌리려면, 이걸 단시간에 돌리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양자 컴퓨터가 이제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상용화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쇼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이고, 쇼 알고리즘은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이산 로그 문제를 단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일리트 커브 DSA가 깨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왈 이 사람들이 2017년에 연구를 했더라고요. 퀀텀 어택 비트코인 온 비트코인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n비트의 암호 해킹에 필요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개수가, 즉 이산 로그 문제를 n비트 암호에다가 적용을 하면 요런 개수의 로지컬 게이트하고 요런 개수의 토폴리 게이트가 필요하대요. 로지컬 게이트가 이제 논리 게이트고, 토폴리 게이트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얽힘을 이용한 특수한 게이트입니다. 이게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만큼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ECDSA 만들 때 아까 SHA-256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56비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256비트일 때 몇 개 필요하느냐?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대략 48만 5,550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구글하고 IBM이 원래 초에 발표한 양자 컴퓨터들의 큐비트 개수가 약 1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48만 개 되려면 멀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아주 낙관적인 경우하고 아주 비관적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2027년에는 가능하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낙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비관적으로 봐도 뭐 한 요 정도 중립적으로 봐가지고 한 2028년 2025년에서 30년이니까 27년이면 여기고 8년 9년 10년 2030년 2030년이라고 합시다. 2030년 정도에 비트코인이 깨진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남았다. 그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날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48만 개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모의 법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보면 그런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한 10년 내지 20년 안에. 그래서 이미 낭자 내성 암호화를, 그러니까 아까 봤다시피 프라이빗 키를 퍼블릭 키로 만들 때, 혹은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만들 때, 혹은 어드레스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암호화 기법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양자 내성 암호화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를 해가지고, 하드포크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소프트포크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양자 내성 암호화 도입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그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은 제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120만 비트코인이나 이 비밀키 잃어버린 220만 개의 비트코인, 이거는 먼저 죽는 게 임자긴 한데 이 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그걸로 이걸 다시 복구하면은 지금도 거의 280조 가까이 되는데 양자 컴퓨터 한 대 사는 값이 충분히 되겠죠. 그죠?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뭐 얼마 안 나더라. 10억인가 20억인가. 10억 투자해가지고 조 단위로 벌면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최후의 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날이, 그런 날이 올까라는 거를 연구해 봤는데, 지금 현재의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양자 컴퓨터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는 비트코인도 하드포크를, 소프트포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위협받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